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바그너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아주 스케일이 큰 곡을 많이 작곡을 합니다. 그 사람이 탐구하는 것은 독일 사람, 게르만족의 신화라든지 게르만족의 정신이라든지 게르만족의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는 아주 장중하고도 스케일이 크고 깊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바그너. 한국에도 바그너 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그너 음악을 들으면서 이 담소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그런데 바그너 음악이 사절 받는 게 아니라 금지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바그너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유대인을 자기가 직접 탄압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를 싫어하느냐? 히틀러가 바그너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나치 이념은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는데 독일 사람의 원형 아리안족이 이 세계의 지배민족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쓰레기니까 지금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가 좋아하는 음악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그너를 비토합니다. 바그너 곡도 연주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소 그게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윤희상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윤희상 씨는 훌륭한 작곡가고 저도 윤희상 씨가 작곡한 노래를 그 교가로 채택하고 있는 부산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윤희상 씨가 무슨 친북 인사로 낙인 찍혀가지고 낙인 찍혔다보다는 사실상 본인이 친북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반사적으로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에 충성을 바치는 행동을 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윤희상 씨가 작곡한 교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예술가는 국적이 있지만 예술은 국적이 없다.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윤희상 씨는 친북 인사입니다. 이 친북 인사란 말도 좀 점잖은 말이고 친북이라면 북한 주민까지 포함되지만은 윤희상 씨가 북한 주민을 좋아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특히 김일성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을 숭배하면서 북한 주민까지 좋아할 수는 없죠. 김일성을 숭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유럽에서 작곡가라는 이 좋은 간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 공작원들이 유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공작에 이용되면 참 편리합니다. 예술을 하면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일종의 마취약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예술을 앞세운 이념 공작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공작원이다. 북한 공작원 중에서도 급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는가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훌륭한 음악가다. 이렇게 상반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그래도 윤희상 씨를 귀국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반대한민국 행동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인 고향에 오지 못하고 독일에서 죽었습니다. 1995년에. 그런 점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비극적입니다만은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서는 윤희상 씨를 공적 부분에서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7, 8년 전에 이 고향인 통영에서 윤희상 기념관을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윤희상
북한 공작원 친북 인사 이름을 딴 기념관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 돈을 대는 통영시가 윤희상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빼고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 통영 도천 테마 기념관이라고 붙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희상을 흠모하는 행동을 하고 그 대통령 부부가 글이 붙은 동백나무를 그 부인이 독일 방문 때 가져가 가지고 윤희상 무덤 앞에 심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보이니까 갑자기 통영시가 이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통영시는 오는 11월 3일 도천동 윤희상 기념관에서 윤희상 기념관 표지석 제막식 및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금기어가 되고 있던 윤희상 기념관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영시가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친북 인사의 이름을 따서 친북 인사를 기리는 또는 추모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이미 지은 건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죠. 윤희상을 예술가로서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민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윤희상 씨의 그동안의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하는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핵심이 되는 진실, 정의, 자유의 가치관을 흠집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길남 씨라는 경제학도를 북한에 보내는데 일조를 하고 오길남 씨가 부인과 두 자녀를 거기에 두고 혼자서 탈출했을 때도 나무랐고, 그리하여 오길남 씨는 지금도 부인과 생사를 알 수 없는 두 자녀를 북한에 두고 통영의 딸을 돌려달라 하는 이런 시민운동까지 일어나도록 한 그 장본인이 윤희상 씨인데, 이 통영시의 옛날 이름은 충무입니다. 충무공의 이름을 딴 통영시가 이 시장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친북인사 윤희상 기념관을 운영하고 추모를 할 수 있느냐. 이 제막식 및 추모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히틀러 추모식 하는 거하고 뭐 다릅니까? 이스라엘에서 바그너 추모식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등방문 추모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족 반역이나 국가 반역이나 똑같습니다. 이완용 추도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완용 고향에서 이완용 기념관을 만들고 이완용 추도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희상은 다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주장은 이렇겠죠. 그래도 윤희상 같은 민족 아니냐? 아니 그럼 같은 민족은 반역을 해도 괜찮습니까? 같은 민족이면 살인을 해도 괜찮습니까? 김정은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핵 개발해도 괜찮고 강제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수십만 명 때려 죽이고 해도 같은 민족이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인종주의를 영어로 레이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인류가 배척해야 할 주의 주장 중에서 제1번이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 이 윤희상 기념관을 대한민국에 세워야 되겠다는 사람 마음속에는 대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친하다 이거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개념은 민족주의인데 그 민족주의는 지금 따져봤듯이 그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와 공산주의는 인류가 배척해야 할 두 개의 악령입니다. 악령. 그 인종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 수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수억 명. 블랙북 오브 커뮤니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서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 통계를 냈습니다. 한 2억이 죽었어요. 인종주의 때문에는 또 2차 세계대전도 이거 인종주의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인종주의적인 학살이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한국에 인종주의의 우상, 공산주의의 우상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 윤희상 기념관은 절대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윤희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공적 건물에 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희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신념으로 가지고 가슴속에 묻어두는 그것도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말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적 신념을 표출시킨다든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용공적인 생각을 대외적으로 표출시킨다든지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이런 일에 앞장서면은 그것은 이중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어떻게 윤희상을 기릴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돈을 써서 어떻게 김일성에 충성한 사람을 기리고 기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영 시민들이 이것은 통영시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통영시에 대한 모독입니다. 통영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